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양동시장 관련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설 대목이 시작되기 전에 확산세를 잡기 위해 방역당국과 상인회가 전수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의 절반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의 정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확산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상인회도 설 대목이 본격 시작하기 전에 이 확산세를 끝내기 위해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5일 양동시장 철물점에서 시작한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물점 상인인 광주 1235번째 확진자로부터 시작한 확진자는 12명, 이들과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인 3명 등 모두 15명입니다. 점포로 보자면 7개 점포의 상인들이 확진됐는데 손님들이 확진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대부분이 인척 관계이거나 또 가까이 인근에 있는 가게여서 이 지인들, 밀접 접촉인 사람 중심으로 지금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서구는 양동시장 상인회와 함께 상인들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동시장 7개 상인회에 등록된 상인들은 996명.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다 보니 실제 양동시장에 드나드는 상인들은 명단의 1.7배가량인 1,700명으로 추정됩니다. 상인회는 전수검사에서 빠진 상인들이 일부 있다며 방역당국에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를 다시금 요청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 모레 14일 날 이 앞번 설치했던 장소에 선별진료소를 한 번 더 운영해 주시기로 답을 받았습니다. 명절을 코앞에 두고 발생한 전통시장의 코로나 감염이 더 확산할지 상인들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순천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전라남도가 다른 방문자들에게도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진주기도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신도 180명 가운데 전남도민이 더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15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지 않으면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30병상 규모의 광주 보훈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7일 정부에 30병상 규모의 광주 보훈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고 격리 치료를 위한 시설 공사를 마치는 대로 확진자를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의 감염병 전담병원인 빛고울 전남대병원과 해아림 요양병원 두 곳의 111개 병상 중에는 12개 병상만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추위는 한풀 꺾이겠는데요. 이 바람이 먼지를 몰고 오면서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 미세먼지마저 매우 나쁜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제와 어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 부근에서는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앞으로 황사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더 높게 치솟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조금 더 쉬어도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8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평년 기온도 6도가량 웃도는 수준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돌아서겠고요. 금요일이면 한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먼지도 가득하지만 안개도 짙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사고 예방에도 취약하고 강한 처벌에서도 벗어난 영세 사업장의 노동 안전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폐플라스틱 재생공장. 지난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고 김재순 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후 고용노동청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안전설비를 개선했습니다. 설비에는 비상스위치가 설치됐고 폐플라스틱 투입구도 높였습니다. 안 된 것들은 조치를 했어요. 비상스위치라든지 그 투입구가 높이가 80cm에서 1m 이상 높여라. 그리고 일단 이제 높인 그 작업도 했고요. 그래서 개선을 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숨진 장 씨가 홀로 일하다 변을 당해 안전장치를 쓸 겨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주변에는 다른 노동자 2명이 더 있었지만 각자 흩어져 작업 중이어서 아무도 장 씨를 도와줄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차하는 순간 노동자는 죽음으로 내몰렸지만 사업주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인데 노동계는 법 개정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법 제정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차별받아야 합니까? 예방도 강력한 처벌도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사각지대로 남지 않으려면 우선 정부가 지원을 통해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노동 현장에 뛰어든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에다 인권 침해를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으면서도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는데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편의점에서 일했던 21살 김모 씨는 한 달 급여 5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편의점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만두고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사장님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그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가지고.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환경은 최근 3년 사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욕설이나 폭언 사례가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사례는 3년 전 조사 때보다 17.9%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청소년 피해자들은 80% 이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그런 것들을 받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사실상 정확하게 모르고 또 그냥 참고 계속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내 노동교육이 절실하지만 이번 조사의 응답자 60% 가까이는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실시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교원 직무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었다고 답해 구직 경쟁 역시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직장 내 갑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60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6%인 308명이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갑질 행위의 가해자는 상위 직급이 91.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갑질 유형은 인격 비하 발언과 폭언, 폭행, 부당한 업무 지시 순이었습니다. 광주FC의 운영비 횡령 의혹을 받는 기영옥 전 단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FC 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운영비 수억 원을 빼돌렸다가 재입금한 혐의로 기 전 단장과 구단 관계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 전 단장은 정해진 회계 절차를 밟지 않고 구단의 공금 3억 원가량을 인출했다가 뒤늦게 다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MBC가 제기한 광양제철소의 고로가스 배출 부실 점검 의혹에 대해 전라남도가 현장 점검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가 보완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광양제철소에 내려진 열흘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이례적으로 면제했던 전라남도.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지만 당시 전라남도는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며 처분 취소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지난해 광양제철소가 고루브리더를 개방할 때 전라남도가 현장 감시를 나온 건 3번 중 1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보도 이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면 접촉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출장을 가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출장을 갔다는 발언은 여건이 될 때는 매번 갔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오염물질을 저감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가 관리기준 초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코로나19 핑계를 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마련했다는 초안도 반쪽짜리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권장한 오염도 측정 방식 중 하나는 신뢰도가 떨어져 소송이 발생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있을 뿐 아니라 측정 시간도 1시간으로 제한해 제철소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과 재송풍이 끝나는 시점까지 전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오염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큰 저감액과는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현재 저 방식 가지고는. 심지어 측정조사 역시 제철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현장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부서에 대한 사후 조치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요 대학들의 정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전남대의 경우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 3.11대 1에서 올해는 2.7대 1로 떨어졌고 조선대는 2.78대 1에서 2.31대 1로 하락했습니다. 동신대의 경우도 경쟁률이 2.3대 1에서 1.34대 1로 떨어졌습니다.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로 수험생이 줄어든 데다 여전한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일선 학원들에서 선행학습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의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여 개 학원이 자극적인 문구로 선행학습을 광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지난 2014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학교 내 선행학습 행위는 규제가 되고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학원의 선행학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은 온화한 날씨 때문에 겨울철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아왔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됐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오겠다는 팀들이 많아도 코로나19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공군 공읍 공설운동장. 프로축구단 천안시청의 동계훈련이 한창입니다.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는 진지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올 시즌 상위리그 진출에 발판을 만들겠다며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적을 내야죠.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이고 우리 또 선수들 또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시작 스타트가 또 우리 여기 공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기운 받아서 올 시즌 좋은 성적 내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지역에서 전지 훈련 중인 스포츠팀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부합한 프로축구단 단 2곳에 불과합니다. 다른 전지 훈련팀은 아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오는 17일 이후 전지 훈련팀을 추가로 받을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나머지 26개 팀 16,000명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치를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지훈련이 무산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보성군 등 도내 다른 자치단체들도 대부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전지훈련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국내 스포츠팀들의 전지훈련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지만 대부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해 평균 전남 지역을 찾는 동계 전지훈련팀은 40여만 명. 경제 효과만도 320억여 원으로 추산되는 등 동절기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추세 속에서 효율적인 방역과 지역 경기 부양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놓고 자치단체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거래가 크게 늘어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설 명절 대목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역 특산물 판매와 배송을 위해 설 선물 예약 판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매출 326억 원. 매일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웠던 남도장터의 지난해 성적입니다. 2004년 개설된 뒤 매출이 들쑥날쑥했던 남도장터는 코로나19 비대면 소비 문화 속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작년 추석 명절 판매액이 64억 원으로 2019년 1년치 전체 매출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설 명절 대목을 남도장터는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로 승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이 임박해 일시적으로 선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송과 품질 만족이 떨어졌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물의 제대로 적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설 전에 이렇게 선물을 보낼 것을 예약제로 한번 받아서 설 명절 전남산 농축수산물 판매 목표를 60억 원으로 잡고 한우와 전복, 굴비 등의 선물 꾸러미를 최대 6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정부와 국회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전남산 특산품 판매를 늘리는 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정병석 전남대학교 총장이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이임했습니다. 임기를 마친 정병석 총장은 원소속인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돌아가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실시된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꼽힌 정성택 의과대학 교수를 후임 전남대 총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폭설이 내린 이후 무등산 탐방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설경을 감상하려는 탐방객들이 몰리면서 대설특보가 해제된 직후인 지난 8일에는 3,000명이 무등산을 다녀갔고 토요일인 9일에는 8,000명, 10일에도 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사무소 측은 여전히 미끄러운 구간이 많다며 안전장비를 반드시 챙기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회 회원들이 20만 원, 일곡 1차 청솔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30만 원, 장성군 3계면 생촌 1, 2 주민들이 5만 원, 부성 1위 주민들이 7만 원, 4개 1, 2 주민들이 10만 원, 중림리 주민들이 6만 원, 수옥 1위 익수경로당에서 20만 원, 담양읍 법무사 문영수 사무소에서 10만 원, 김문용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10만 원, 장산 토목설계 사무소 문형식 씨가 5만 원, 법무사 김세기 사무소에서 5만 원, 법무사 이상근 사무소에서 5만 원, 홍익건축사 사무소 현수호 씨가 5만 원, 만성 1, 2 주민들이 20만 원,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2구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구룡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범계 1구 마을 주민들이 11만 원, 범계 2구 마을 주민들이 5만 원, 공북 1구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나주시 노안면 현해마을 노인회장 10만 원, 금동 3리 주민들이 32만 원, 한평군 한평읍 환경테크 김영남 대표가 30만 원, 성남 1, 2 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농업경영인회 박종두 회장이 50만 원, 가동리 마을 주민들이 4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날은 비교적 포근해지겠는데요. 이 바람이 먼지를 몰고 오면서 공기가 매우 탁합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보통 수준 보이고 있는 미세먼지마저 오늘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제와 어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 부근에서는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황사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더 높게 치솟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조금 더 쉬어도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무려 1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8도가량 높겠고 평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계속해서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돌아서겠고요. 한낮 기온은 금요일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지도 가득하지만 오늘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안팎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영하 2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훌쩍 오르더라도 아침까지는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눈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출근길, 빙판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영하 6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순천에서도 영하 6도 안팎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 11도에서 13도 분포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또다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